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대내외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지진과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와 관련해서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사드 논란과 관련해 너무 거창하게 확대됐다며 과도한 논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환태평양 훈련, 림팩은 참가국 해군들의 전력을 과시하는 가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참가국 간의 치열한 신경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황 총리는 최근 공직기강이 흐트러진 사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진과 집중호우 등 재난과 재해 우려에 대해서도 점검과 보강에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최근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각 부처와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소속 공직자와 임직원들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직무에 전념하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몇몇 사례와 같이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정부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 총리는 최근 북한의 도발 등의 테러 위협이 지속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진과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와 관련해서도 점검과 보강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 상황 전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적 지진 대비 인프라 확충 등 후속 조치가 추진되도록 챙기라고 전했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에 대비해서는 안전조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장마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강에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너무 거창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주변국에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며 논쟁 확대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과도한 의미 부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국내 배치 논란이 확산된 데 대해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엔 사드는 방공 포병 중대라며 엄격히 말해 주한미군이 통보하면 협의에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변국에서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논쟁 확대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이 사안이 국내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이라 별도의 약정을 맺고 공동실무단을 운영해오고 있다며 내부 법적 검토를 통해 국회 동의 등 절차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북한이 핵개발과 핵도발 의지를 바꾸지 않는 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사드 배치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국회 동의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관련해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고도화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북한 핵도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변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북한이 뉴욕 채널 차단을 선언하고 북미 관계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미 국무부가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지난 10일 뉴욕 대표부를 통해 앞으로 북미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미국과의 유일한 접점인 뉴욕 채널도 완전 차단한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수사는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의 의무를 알고 있는 북한은 주민들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북한이 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순간 물리적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사드 배치 결정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기 개발과 도발을 감행해 한미동맹이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영내 갈등을 억제하고 미국과 동맹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어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지난 11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38노스는 핵실험장 북쪽 입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쌓인 보급품과 장비, 광석 운반 카트 등이 보인다며 특히 터널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는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위성사진만으로는 이 활동이 시설 유지 보수나 굴착을 위한 것인지 혹은 제5차 핵실험 준비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북한 정권의 지시가 내려졌을 때는 즉시 핵실험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는 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서쪽 입구 주변에서도 제한적 활동이 포착됐지만 해빙과 강우 등에 따른 구조물 보수 작업으로 추정되고 남쪽 입구 주변에서도 별다른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38노스는 지난 4월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은 느리지만 꾸준히 핵실험을 준비한 뒤 전격적으로 감행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되는 림팩은 참가국 해군들의 역량을 과시하는 각축장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자국의 함정들을 공개하는 가운데 유독 중국만 함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갈등의 표출로 해석됩니다. 하와이에서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한 달 만에 한반도로 전개됐던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 F-18 호넷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호크아이 등 80여 대의 항공기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상륙 강습함인 아메리카함도 언론과 일반인에게 공개돼 위용을 뽐냈습니다. 아메리카함은 병력 수송뿐 아니라 최신의 전투기인 F-35B까지 실을 수 있어 규모와 역할 면에서 웬만한 항공모함에 뒤지지 않습니다. 이들 모두 유사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한반도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전력으로 이번 림팩 훈련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참가국들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The more countries that we can get to participate in these exercises makes it that much more productive and useful. There's always more learning we can do. 중국을 견제하는 데 미국과 함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 역시 SM-3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지스함인 초카이와 경항공모함급 구축함 휴가호를 공개했습니다. 訓練を通じて米海軍の最新の戦術運用を吸収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とともに海上自衛隊が他国海軍等と連携調整を行っている海賊対処活動等についての訓練を行うことができます。 역대 두 번째로 림팩에 참가한 중국은 자체 설계한 신형 구축함인 시아남 등 함정 5척을 보내며 해군력에서 미국과 일본에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 군함 방문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우리 언론에도 함정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대국들이 해군력을 과시하는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며 미국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우섭 해군참모총장과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이 서해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정우섭 해군참모총장과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지며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배치가 결정됨에 따라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호섭 해군참모총장과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11일 서해 최전방 도서 지역을 방문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정호섭 총장은 이날 서해 최북단 부대인 백령도 해군 유도탄 기지와 해병대 유교단을 순시하며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한 조기 경보 태세를 점검하고 적 동향과 도발 유형별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어 인천 해역방어사령부를 방문해서는 적의 사소한 변화와 징후도 면밀히 분석해 도발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고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이상훈 사령관도 연평도와 우도를 방문해 작전 대비 태세와 민관군 통합 방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연평부대 특별정신교육에서 북한은 현재 외교, 경제적으로 이례적인 고립 상황에 놓여 있고 서북도서 도발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대비 태세의 칼날을 더욱 정교하고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또 연평도 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열어 태풍과 호우주의보에 따른 유실질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중국어선 불법 조업 현황과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한편 해군과 해병대는 언제나 주민들의 안전과 생업 보장을 최우선 과업으로 두고 있다며 민관군 통합방위 태세를 갖춰 서북도서를 절대 사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공군이 12일 공군회관에서 공군 조직 업무 발전과 업무 성과 제고를 위한 제4회 공군 조직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군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처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는 공군을 비롯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공군 발전을 위한 조직 운영 효율성과 건강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주제 발표에서는 HPS 경영 컨설팅 정호정 이사가 조직 진단 업무 수행을 위한 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기법에 대해 소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 이사는 또 업무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부서와 부서 간의 연결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복적이고 비부가가치적인 일을 제거하고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군은 앞으로도 미래 안보 환경과 비전에 걸맞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육군 7공병여단이 지난 11일 여주 제1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과 해설이 있는 태극 나라사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론식 강연을 과감히 탈피하고 학생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콘서트식 기법을 통해 나라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육군 7공병여단은 이번 행사를 위해 각 부대별로 20명의 재능병사를 선발하고 2주간 합숙을 통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행사는 태극밴드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뮤지컬과 댄스,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으며 특히 공연 중간에 태극 안보관 퀴즈를 통해 선물을 증정하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부대는 공연 프로그램 일부를 보완해 지역학교 요청 시 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태극 나라사랑 콘서트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통일부 유니티비와 함께하는 통일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온국민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 6회째를 맞았습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 저명 인사들이 함께 통일에 대해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통일을 주제로 특강과 토론을 갖고 판문점을 방문해 분단의 아픔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 그때 그 철책 이런 걸 바라보면서 아주 많은 감흥을 느꼈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고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제6기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은 영광의 얼굴들입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바쁜 일상이지만 이번 과정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모두 같을 텐데요.
외교부에도 속해 있고 하니까 재동포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제가 교육받으면 할지도 교육을 각 720만 교포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인요한 한국국제보건의료단 총재는 구한 말부터 4대에 걸쳐 우리나라 교육과 복지에 공헌해온 미국 기독교 선교사의 후손입니다. 남다른 한국 사랑을 실천하는 그도 이번 최고위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아주 한국에서 굉장히 재능이 있는 분들이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각자가 조금씩 힘을 보태면은 통일로 가는 길이 더 좀 조금이라도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국립중앙의료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쉼터 같은 곳인데요. 안명욱 원장은 실향민 2세이기도 합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도 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갖고 있었고 행동으로 더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을 대표해 특별히 통일 공부를 한 만큼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대학교를 통일 교육 하나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다짐해 보는데요. 통일과 관련돼서 여성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장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원에 돌아가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막연히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구체적인 이런 강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요즘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인데 통일 꼭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시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잘 설명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하나로 모아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지난 3개월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사회 곳곳에서 평화통일의 전도사로 활동하는 시간과 그 영향은 훨씬 길고 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통일!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업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로 문의 바랍니다. 국방부가 오는 9월 10일까지 2016년 청소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해군이 오는 15일까지 제4기 해군 해난구조대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캠프 기간은 8월 15일부터 19일까지며 이메일로 참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군 해난구조대 교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해군이 오는 29일까지 제20회 바다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군본부 문화홍보과로 문의 바랍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너무 거창하게 확대됐다며 과도한 논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드 배치의 원칙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